겨울 계절학기에서 세상을 바꾼 연설학과라는 학과를 준비하고 있는 윤범기 학과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가 마음에 드시는 분 있으신가요? 한국 정치 너무 좋다, 너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대한민국의 저를 포함해서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 정치에는 있고 유럽 정치에는 있는데, 그나마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선진국 정치에는 있는데 우리나라의 한국 정치에만 없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많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없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연설이라고 하는 분야에 주목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신촌대학교 겨울 계절학기에 세상을 바꾼 연설학과라는 학과를 개설하려고 하는 이유는, 저는 한국 정치의 이런 후진성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연설 문화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치인이 제일 멋있어 보이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정치인이 제일 멋져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게 되고 정치인을 보면서 가슴이 뛰고 저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 혹은 저 사람이 바라는 대로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언젠가요? 법안을 발의할 때인가요? TV 토론에 나와서 이렇게 상대방 말을 이렇게 말꼬투리 잡고 디스할 때일까요? 언제일까요? 바로 무대 위에서 연설할 때입니다. 그게 국회에서 하는 연두교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선거 때 거리에서 하는 대중연설일 수도 있는데요. 정치인이 가장 멋져 보이는 순간은 연설할 때예요. 근데 어느 순간 잘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그런 멋진 연설 들어보신 적 있나요? 어느 순간부터 한국에서 그런 연설이 사라졌어요. 연설하는 문화가 사라졌어요. 우리는 적어도 1960년대, 70년대 김대중 대통령이나 혹은 2000년대 초반에 노무현 대통령 같은 명연설을 하는 정치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정확히 고집 찝자면 2003년, 4년에 이른바 오세훈 선거법이라고 불리는 선거법 개정을 하면서 정치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없애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하는 옥내 연설에, 합동 연설에 그런 걸 다 불법화 시켜버립니다. 다 금지해버렸어요. 제가 얼마 전에 올해 농축협 조합장 선거가 있었죠. 전국에서 수천 개의 선거가 있었는데 그 조합장 선거의 제1 규칙이 뭐냐면 합동연설의 금지예요. 합동연설의 금지, 합동토론의 금지. 돈이 든다는 거죠. 불필요하게 돈이 많이 들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시간과 비용의 낭비가 생긴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과거의 합동연설회가 되게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실제로 사람들을 청중을 돈으로 동원하기도 했어요. 그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치에서 연설을 그렇게 억지로 몰아낸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미국을 보면 미국이 얼마 전에 지금 현직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열광한 이유가 뭐예요? 또 최근에 버니 샌더스라고 하는 사회주의자 대통령 후보에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이 사회주의자인지 오바마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바로 그 사람의 연설을 듣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연설로 대중과 소통하는 법을 다 잊어버렸어요. 법이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핑계로 합동연설을 하지 않으니까 연설을 준비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자기 조직을 만들고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계파에 줄 서고, 왜냐면 자기가 국회의원 되고 공천받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니까 그런 것만 쫓아다니고 있어요. 하지만 정치인이 국민에게 비전을 설득하고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보여주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연설입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 시절부터 최근에 미국이나 유럽의 현대 민주주의까지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인은 연설을 통해서 대중과 소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레토릭, 연설을 배우는 게 엘리트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과정이었어요. 근데 요즘 보세요. 지금 내년에 앞으로 4개월 뒤면 우리는 총선을 치릅니다. 전국에서 몇천 명의 후보들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연설 공부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어떻게 하면 공천 받을 것인가? 공천 룰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런 거에만 눈이 빨개서 찾아다니죠. 자기의 비전을 대중들에게 어떻게 설득할지를 연설을 통해서 준비하고 노력하는 정치인이 얼마나 되나요? 저는 대한민국에 제 수업을 들어야 될 사람들은 바로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혹은 내가 평생을 살면서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출마를 한다. 꼭 국회의원이 아니어도 좋아요. 시의원, 구의원일 수도 있고요. 무슨 동네 조합장일 수도 있고요. 이장, 반장 선거일 수도 있고, 뭐든 간에 어딘가 뭔가 선거에 출마해서
다른 사람들의 표를 받아서 어떤 자리를 얻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반드시 연설을 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선거에 출마하지 않더라도 어떤 조직에서 리더가 되거나 조직의 장이 되거나 책임을 맡은 사람은 원하든 원치 않든 무대 위에 올라가서 말을 해야 될 때가 와요. 근데 이 연설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우는 스피치와는 달라요. 자기의 인생이 담겨 있어야 돼요. 자기의 인생이 담겨서 그 인생과 함께 내뿜는 스피치가 연설이 대중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 대중들의 행동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세상을 바꾸는 연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중심으로 수업을 할 거고요. 수업에 하는 가장 중요한 텍스트, 교과서는 바로 기존의 세상을 바꾼 명연설가들의 연설문입니다. 2004년 오바마 대통령이 무명의 정치 신인일 때 미국의 전당대회장에서 찬조 연사로 등장해서 했던 17분간의 연설. 그 연설이 유명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그 연설 덕분에 오바마가 무명의 정치인에서 일약 전 세계적인 정치 스타가 되고 4년 후에 대통령이 되고 바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죠. 그런데 그 연설 내용이 뭔가요? 도대체 무슨 내용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또 엠마 왓슨이라고 하는 해리포터에서 헤르미온느 역을 했던 여배우. 그냥 우리는 어리고 예쁜 여배우인 줄만 알았죠. 근데 그 여배우가 UN 무대에 서서 연설을 합니다. 히포시라고 하는 남성들에게 페미니즘을 홍보하는 프로젝트에 연설로 나서서 연설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전 세계적인 개념 배우로 다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엠마 왓슨의 연설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또 김대중 대통령 자서전에도 나오는 박정희의 삼선 개헌을 비판하기 위해서 장충채 효창공원에서 했다는 1969년의 연설은 과연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김대중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 최소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인데 그 당시 서울 인구는 500만 명이나 됐을까요? 그런데 100만 명이 모여서 같이 연설을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죠. 100만 명은 한 도시 인구인데 어떻게 모여서 같이 연설을 들어? 근데 그 당시 사진을 보면 정말 그래요. 정말 눈에 보이는 모든 이렇게 지평선까지 다 사람이 꽉 차 있어요. 효창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현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연설을 못 듣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 그 당시 군사정부에서는 예비군 훈련을 일부러 일요일 날 잡아서 사람들을 연설하는 날 예비군 훈련을 가게 억지로 끌어가고, 그럴 정도로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화를 함에 있어서 가장 큰 무기는 연설이었던 거죠. 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연설이었죠. 2002년 국민경선의 신화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라고 하는 명연설. 그 연설을 현장에서 들은 사람 몇천 명에 불과했지만 그게 언론과 방송을 통해서 계속 재생산이 되면서 수많은 시청자, 특히 이제 아주머니들, 이렇게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그건 아니지 정말. 가슴에 이제 감동과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그 힘이 결국에는 세상을 바꾸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의 신화를 만들어낸 거죠. 저는 그런 연설문부터 일단 공부를 해봐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하는 수업은 2월 매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엠마 왓슨의 연설, 김대중 대통령의 연설,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 그리고 또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치인으로 활약하고 있는 다양한 정치인들의 연설 전문들을 직접 읽어보면서 과연 세상에 큰 충격을 미친 좋은 연설은 어떤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연설은 중요한 한두 부분 꼽아가지고 언론에 인용되듯이 그렇게 봐가지고 참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문을 다 읽어보고 같이 낭독하면서 내용을 음미하고 그 연설이 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연설이었는지에 대한 맥락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그렇게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본인이 자기만의 연설을 직접 써볼 거예요. 그래서 2월 말이 되면 자신의 인생 스토리에서 우러나오는, 자신의 인생에서 뿜어져 나오는 메시지를 통해 자기만의 연설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꾼 연설의 전체적인 개요를 알고 그걸 자기의 연설로 체득하는 그런 하나의 실험을 해보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꼭 무대 위에 서서 멋진 연설을 하실 여러분, 꼭 제 수업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